특검법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는 발의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악법이라는 얘기랑 이 좀 맥을 같이 하시네요. 악법이라는 말씀도 뭐 내용에 관련되는 사항인데 네. 이 자체가 이미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사항은 지난 정권 때에 좀 표현을 강하게 하면은 탈탈 털다시피 다 수사를 다 해서 네.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런 총선이 뭐 100일밖에 안 남는 이미 살아있는 권력의 수사는 하지 않고요. 김건희 여사의 이 의혹은 눈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몰카 공작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그리고 뭐 가짜다. 그리고 진짜 가짜 논쟁까지 들어가는 것 같은데 가짜면 영부인이 받아도 됩니까? 영분이 무엇인가를 받았다는 것은 바뀌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사하자고 하니까 이것은 악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네. 뭐 공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기는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김건희 논란에 입년 한동훈, 특검법은 악법, 명품백은 공작. 네. 지금 일단 한국일보의 제목입니다. 한국일보의 제목을 보면 한동훈 장관이 특검법은 악법이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얘기는 요 명품백은 공작입니다라고. 근데 뭔가 요 제목만 보면 약간 한쪽 편의 손만 번쩍 들어준 거 아니야라는 느낌이 좀 들죠. 진짜 요렇게만 얘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그 문제는 국회에 넘어온 것이니까 제가 입장을 낼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걸 말씀드리죠. 첫째,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보시고 느끼시기에도 그래야 합니다. 둘째, 다만 그 법안들은 정의당이 특검 추천하고 결정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되어 있는 독소 조항까지 들어있죠.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내용들을 제가 보면은 일단은 이 몰카 공작이라는 건 맞잖아요. 그 몰카 공작의 당사자인 서울의 소리가 고발했던데요. 그럼 우리 시스템에 맞춰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돼서 처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한동훈 장관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뭐 한쪽 손만 번쩍 이렇게 든 느낌은 아닙니다. 근데 한쪽 손만 번쩍 든 건 아니고 뭐 특검법 받겠다라는 취지로 들려요. 명품백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하지만 특검법은 악법이고 명품백 관련해서 이거는 공작인 게 분명한 게 아니라는 얘기도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좀 애매하다라는 이 모습이 좀 보이죠. 근데 일단 이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가죠. 특검법은 받겠다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은 전용기 의원님. 네. 원래 민주당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좀 많았었고요. 과연 한동훈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할 거야라는 그런 입장이었었거든요. 근데 받겠다라고 지금 일단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저게 안 받겠다라는 겁니다. 저게 받겠다는 입장이 아니고 절대 안 네. 받겠다는 소리죠. 돌려 말한 애초에 거다 안 받는다는 그렇죠. 걸. 특검법은 악법인데 악법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수정해서 내자는 뭐 그런 취지 아닙니까? 악법은 안 받겠다는 것이고요. 수정을 네. 해서 국민의힘이 추천하면 그 검찰 믿을 수 있습니까? 지금 검찰이 굉장히 편향적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살아있는 권력의 수사는 하지 않고요. 김건희 여사의 이 의혹은 눈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몰카 공작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그리고 뭐 가짜다. 그리고 진짜 가짜 논쟁까지 들어가는 것 같은데 가짜면 영부인이 받아도 됩니까? 영분이 무엇인가를 받았다는 것은 바뀌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사하자고 하니까 이것은 악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네. 뭐 공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기는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문제는 한동훈 장관께서 이것을 받고 많이 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냐 마느냐 이걸로 넘어가는데 네. 한동훈 장관은 사실 꽃놀이패라고 보는 게 이것을 거부한다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신다면 네.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멀리서 제3자의 입장에서 네. 이것은 악법이기 때문에 거부했다라고 그냥 말 한마디 얹으면 되는 것이고 그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돌아갈 것입니다. 뭐 이런 정도에서는 당정관계가 평등하게 갈 수 있겠습니다만 한동훈 장관이 악법이라고 규정한 순간 이미 이 법은 받을 수가 없다.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라는 것을 내포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병민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건 거부한 거다. 일단은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얘기했던 내용들은 한 장관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 이미 국민의힘에 있는 구성원이라면 누구든지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특검을 만약 받아들이게 되는 상황이라면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모든 일들을 특검에 대한 수사 상황들을 생중계하듯이 브리핑하게 될 텐데
민주당이 그동안 금과 옥조처럼 얘기했던 게 피의사실 공표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거를 앞두고 이런 일들을 시시각각 내보내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선거가 국민들의 선택과 판단을 받는 일이 아니라 정치적인 특검 상황 속에서 빨려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으니 민주당도 그 내용들을 노리고 시점을 12월 달에 딱 맞춰갖고 지금 정치권의 국민의힘이 한쪽 코너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런 게 지배적인 내용이겠죠. 근데 국민들이 지켜보시기에 한 당권의 목소리에서 그럼 이거를 국민의힘이 받지 못할 거라는 것은 거의 정리가 된 상황인데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한 시각들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걸 그냥 아무것도 아닌 듯이 눈치고 넘어갈 거냐. 아니면 한동훈 장관이 법과 원칙에 따라 메시지를 낼 거냐에 대한 얘기였는데 네. 법 앞에 누구도 예외는 없다고 이야기를 꺼내면서 네. 또 다른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한 장관이 오게 된다면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대통령과 가까웠던 사람들에 대해서 모든 걸 모른 척 눈 감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원칙에 따라서 분명하게 또 다른 메시지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류 의원님. 이 특검법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는 발의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악법이라는 얘기랑 이 좀 맥을 같이 하시네요. 악법이라는 말씀도 뭐 내용에 관련되는 사항인데 네. 이 자체가 이미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사항은 지난 정권 때에 좀 표현을 강하게 하면은 탈탈 털다시피 다 수사를 다 해서 네.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런 총선이 뭐 100여일밖에 안 남는 이런 시점에서 특검법을 처리해서 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전략적 총선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에 관련되는 사항은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개해 보면은 사실은 국민들의 어떤 알 권리랄까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뭐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지만 시기가 시기인 만큼 매일마다 브리핑을 할 정도의 그런 네. 사항이라면은 이 총선 전국에서 모든 것이 전부 다 특검법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악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이게 악법이라고 얘기한 한동훈 장관의 얘기를 지금 저희가 계속 빗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대체 어느 부분이 악법이라고 한동훈 장관이 얘기를 한 건지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 관련 특검법 이 조항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 3조에 여당은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그러니까 요 얘기를 했었죠. 여당은 특검 후보 추천 못한다. 야당만 뭐 후보를 낼 수 있다라고 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뭐냐면 특검 후보 2명 추천할 수 있고 이게 민주당과 정의당이 각각 1명씩 이 후보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1명을 대통령이 특검으로 임명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특검법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야당만 후보를 추천하는 게 어딨냐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12조를 보면 여기에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 사실 외에 수사 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그래서 한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이걸 계속 생중계하듯이 수사 상황을 얘기를 하겠다는 거냐? 이거 결국 언론 통해서 언론 플레이 하겠다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얘기를 하면서 이건 그래서 악법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요 부분은 그렇다 치고 요 부분은 서영주 대변인님. 네. 근데 민주당과 정의당만 후보를 추천을 하는 건 그럼 요거는 맞는 거냐라는 얘기가 있을 수도 있어 보여요. 아니, 그렇게 해야죠. 네? 이거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겁니다. 대통령 배우자죠. 네. 근데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은 들어간다 빼는 게 이해충돌이 있지 낫다.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인데 왜 김건희 여사가 특검법에 올라왔느냐. 보세요. 권오수 회장이라고 도치모터 주가 조작에 있어서 1심에서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관련자들은 다 기소가 됐어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만 11개월째 기소도 아니고 수사도 아니고 불기소도 아니고 손을 못 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특검법이 발의되는 거 아닙니까? 주가 조작은요. 서민을 죽이는 아주 중대한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가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그걸로 정말 피눈물 같은 개미들을 죽이는 그런 중범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배우자라고 수사를 안 해요, 검찰이. 그런데 여기에 국민의힘에 추천이 들어간다? 당연히 방해할 거 아닙니까? 국민들은요. 아주 객관적이고 살아있는 권력의 핵심인 대통령의 배우자를 정말 객관적으로 수사했으면 좋겠다고 바라기 때문에 민주당이 특검법을 낸 것이고 한동훈 장관은요. 특검법 받을 거예요. 대통령한테 비단 주머니 하나 받아서 왔을 겁니다. 비단 하지만 주머니를. 여러 가지로 조건을 달겠지요. 네. 악법도 법이라고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법 체계를 지켜야 된다. 그게 바로 법과 원칙을 지키는 일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특검법 받을 거다. 근데 윤 대통령한테 비단 주머니를 받아오지 않았겠느냐는 그럼 말씀 받아왔죠. 하셨어요. 전용기 의원님. 저는 절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의견 좀 갈리네요, 여기서. 이미 사실 그 많은 언론이나 그리고 네.
많은 그 보수 패널들이 이 김건희 특검법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의견들을 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받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는 무조건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네. 사실 그 여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라는 것은 특검을 하겠다는 거 아니고 특별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이미 김건희 여사의 수사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명품백 수수 의혹 이걸 수사하는 게 아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거든요. 네. 2년 동안 탈탈 털었다고 말씀 주시는데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자기 배우자를 수사했겠습니까? 그때 탈탈 털었다는 것은 애초에 말이 안 됐던 것이고 12조에 보면 국민의 알 거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뭐 수사 과정에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다 이것도 네. 사실 뭐 말이 안 된다면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검찰이 언론 브리핑 안 합니까? 이미 한동훈 장관이 옛날로 회귀시켜가지고 언론 브리핑 다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과 관련된 수사는 이미 확정범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는 눈 가리고 이것을 명분으로 삼아서 거부하려고 하는 그 의미가 전 내포되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저는 네.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면 정말로 책임을 크게 지셔야 될 일이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거를 받냐 안 받냐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도 약간 의견이 갈리셨어요. 비단 주머니를 받아왔다, 받을 것이다, 아니다, 안 받을 것이다. 이가 좀 갈렸는데 김병민 최고위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어느 것도 예단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네. 일단 현재 민주당이 제출해 있는 김건희 여사 특별 검사법에 대해서는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앞서 지금 한동훈 거는 받을 수가 장관도 없다. 악법이라고 얘기했던 상황들처럼 총선을 앞두고 이 같은 정치 특검법이 진행되는 거를 받은 예가 과연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들을 몰아붙이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면서 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과 동시에 다시금 정치적인 공세를 몰아세우려는 것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것이 정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모든 것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만큼은 말 한마디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 흘러가서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국민적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된다고도 얘기를 했고 네. 지금 현재 대통령 가족에 대한 부분 속에서 어떤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하나둘씩 그동안 풀지 못했던 국민의힘이 만약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오게 된다면 어떻게 실질적 변화를 끌어내는지가 제일 관점이라고 보고요. 그런 일들은 실제 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볼까요? 네. 조선일보의 일면입니다. 총선 후 김건희 특검 급부상. 네. 총선이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유력한데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이거 총선 끝나고 특검 가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문제 조항을 뺀 법안은 수용할 수 있다라는 걸 시사했다. 민주당은 물론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이거 수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요 얘기 사실 지금 요 상황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 입 밖으로 내기 전에 비슷한 얘기를 이 사람이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실까요? 김건희 여사 질문에 대한 답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대단한 국익의 결단인 양 받겠다. 하지만 수사는 정쟁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총선 뒤에 하자라고 역제안 던지는 척할 겁니다. 근데 그 민주당이 콧방귀도 안 끼겠죠. 그리고 국민 여론도 그걸 보고 그래 정쟁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선거 뒤에 하자라고 나오진 않을 겁니다. 네. 예. 그렇게 따질 거면 민주당 수사도 그렇게 하자 그러지. 그건 이준석 대표가 저한테 물어보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 물어볼 건 아니고. 예. 네. 지금 이준석 전 대표 아마 특검 받는다고 할 거다. 그러면서 쭉 얘기를 했는데 뭐 총선 뒤에 아마 특검 하자고 하지 않겠냐라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아까 조선일보 기사 내용과 좀 또 비슷하게 또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아까 한동훈 장관이 그랬죠. 이준석 전 대표가 저한테 직접 물어보라고 하세요. 근데 저 발언이 있고 이준석 전 대표가 기자들한테 이제 문자로 이런 내용을 보냈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 저한테 물어봐라 부분 관련해 이준석 대표는 한동훈 장관의 직접 질의 제안에 응할 생각이 없습니다. 라는 걸 문자로 기자들한테 보냈습니다. 네. 지금 뭔가 이렇게 뭔가 왔다 갔다 하는 좀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근데 지금 보면 류성걸 의원님,
이준석 전 대표는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얘기할 거다라는 걸 어떻게 안 걸까요? 저는 뭐 그 가정을 생각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는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법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물론 뭐 2년 동안 탈탈 털었다 이런 표현을 하니까 그때 당시에 검찰총장이 지금 현재 대통령이신 윤석열 총장이 아니었느냐 이런 말씀을 하지만 사실은 그때의 지난 정권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견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되는 수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많이 됐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면 그때 어떤 형태든지 기소가 되든지 다른 처분을 했을 겁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법 자체를 지금 현재 특검으로 낸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맞지 않다. 그거는 결국은 총선을 겨냥했던 전략적 또는 총선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와 또 한동훈 장관 사이에 지금 뭐 사실 간접적으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자체도 저는 뭐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왜냐하면은 이 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정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살짝 뭔가 두 사람이 약간 뭐 기싸운 듯한 느낌도 들긴 하는데 사실 이준석 전 대표가 예전에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얘기했을 땐 상당히 호감을 갖고 얘기하는 듯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시죠. 저는요 모든 일에는 천재형 타입이 있고요, 그 노력형 타입이 있다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 긁어보지 않은 복권은 모르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사실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 임명될 때도 기술 초월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결국에는 상대적으로 젊다 보니까 우려가 있었지만은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은 자기 스타일의 영역을 구축한 건 맞습니다. 조만간에 정치적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당에 개혁적으로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저는 메시지를 보태준다면은 하태경과 이준석과 또 한동훈이 동지가 되는 날도 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불과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어요. 얼마 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약 한 달 전에는 이준석과 한동훈이 동지가 될 날도 올 수 있다라고까지도 굉장히 지금 호감을 표현을 했었는데 서영주 대변인님, 네. 이준석 전 대표가 바뀌었어요. 예. 왜일까요? 제가 앞서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저 당시에는 비대위원장이 거론 안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총선에 나와서 이제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늘을 벗어나서 본인 자영업을 하는 거죠. 정치인 한동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치인 한동훈이라면 이준석은 정치인 한동훈으로서는 같이 한번 미래 권력에 대해서, 미래 세대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볼 수 있겠다라는 대상인데 이제는 비대위원장으로 와요. 아까 말했잖아요. 직영점장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직속적인 직영 대리점장으로 오는 자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준석 전 대표가 한동훈 장관과 논의할 수가 없죠, 미래를. 왜냐하면 지금 이준석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날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비대위원장으로 왔다, 직영점장으로 왔다. 한동훈 장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하는 발언이 곧 한동훈 장관, 곧 비대위원장이 되실 분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현재까지 같이 갈 수 없다는 차원에서 이제는 각을 세워야겠다는 것이에요. 정치인 한동훈으로 왔지만 아까 말씀한 그 직영점이기 때문에 결국 윤 대통령이랑 같이 지금 보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네, 한 몸으로 보는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김병민 최고위원님.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좀 약간 곤란한 상황일 겁니다. 본인 신당 얘기가 싹 사라졌잖아요. 결국 이준석 전 대표도 한동훈 장관이 부상하는 순간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의 생각에 대해서 평을 하게 되는 상태로 나가게 됩니다. 이 전 대표가 그동안 있었을 때는 본인의 신당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면 할 얘기가 이준석밖에 없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럼 본인이 지금 본인의 신당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한동훈 장관에게 끌려 들어가서 한동훈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죠. 이 전 대표에게 나름대로 모였던 젊은 층의 일부 지지들이 있습니다만 그동안 있었던 당정 관계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김기현 전 대표에 대한 이 반사적인 이익들을 좀 갖고 갔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네. 한동훈 장관이 수평적 당정 관계 할 말 하면서 실제 끌어낼 수 있는 정치적 여의도 기존 문법과도 다른 길을 가게 된다면 이준석 전 대표가 가고자 했던 정치적 공간을 완전히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잠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밖으로 나가서 신당을 차린다 한들 이낙연 신당 등으로 인해서 그 공간이 좁아지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정치적 코너 상태에 좀 몰렸고 이럴 때일수록 한동훈 장관과
또 비대위원장으로 오게 됐을 때 이 전 대표가 극적으로 또 만날 수 있는 가능성들도 일부 열려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극적으로 두 사람이 만날 가능성도 그래서 열려 있다라는 말씀도 같이 주셨어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